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트합니다. 다가오는 4월에 보험료의 인상이 예정되면서 내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보험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보장의 범위는 물론이고 가입 한도까지 축소된다고 하니까 4월에 변경되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4월에 싹 바뀌는 보험 내용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점검, 리모델링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질병 수술비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번 달 3월에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험 든든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모든 궁금증들 해결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바로 이번 달 3월이 여러분들 보험 바꾸기에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4월에 보험료 오르기 전에 꼭 살펴보실 내용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3월 중순인데요.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예정이율 인하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부분들이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나고 또 혜택은 줄어드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인 3월까지 나에게 맞는 꼭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변화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요약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정이율 인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해지형 환급형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중도 해약률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률이 역시 조정 예정입니다. 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질병 관련된 담보의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 뇌,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가 현재보다 가입 금액이 축소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3월에 가입하는 것과 4월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 금액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미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면책 기간이 추가될 예정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현재는 암 진단비에 대해서만 90일 면책 기간이 있던 부분들이 뇌하고 심장, 2대 질환에까지도 반영하겠다라는 보험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가장 핵심은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입니다. 현재의 예정이율보다 0.25%포인트 인하 예정인데요. 이로 인한 보험료는 평균 5에서 10% 정도가 인상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3월에 월 10만 원이었다면 동일한 보장으로 4월에 가입할 때는 월 11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차액이 1만 원인 것 같지만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하면 24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0%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상품에 따라서는 20% 정도 인상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240이 아닌
480만 원까지도 더 부담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예정률 인하에 따라서 특히 가입 연령이 어릴수록, 즉 자녀보험이라든지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최대 15%에서 24%까지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 중도 해약률이 조정이 돼서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해지 환급형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4월 1일부터는 예정률 인하와 무해지 플랜 추가 인상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는 18.5% 정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굉장히 손해율이 나빠지고 있는 담보 보장에 있어서는 위험률이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애, 질병 수술비, 또 2대 질환 진단비, 질병 입원비 등이 평균 0.8에서 최대 35%포인트까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새만기나 자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연만기 20년, 30년이 10% 이내로 인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정이율 인하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부분이 좀 뒤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특히 3월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대략 현재보다 50% 정도가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보험사에서는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가 현재는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손보회사들은 가입 금액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3월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면책기간이라는 부분은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발병돼 있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는 암 진단비에만 적용됐던 부분들이 뇌나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에 있어서도 이런 면책기간을 반영하겠다는 보험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유사암에 있어서도 현재 유사암 감액기간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있는데요. 4월부터는 대부분의 회사가 유사암도 감액기간을 같이 운영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월의 변화가 있기 전에 이번 3월에 나에게 맞는 보험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 진단비를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역시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가성비가 최고인 보험회사를 찾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즉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보다 더 큰 범위인 부정맥 이상 등을 수술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있어서 A사 암플랜은 다른 손보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요. 자,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40세까지는 5천만 원, 그리고 60세까지는 남녀 차등을 둬서 5천에서 3천이고 61세에서 65세는 2천까지만 암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암진단비 가입이 불가한 부분인데요. A사는 50세까지가 무려 1억 원, 일반 손보사보다 2배가량이 많고요. 또 51세에서 61세까지는 8천만 원, 61에서 65세는 6천만 원, 66에서 70세는 6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유사암도 3천, 3천, 1,500,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A사 암 플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손보사는 현재 1,000에서
최근에는 500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데 A사는 3월 현재 가장 큰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A사는 상해 후유장에만 가입하면 되는데 현재에도 손보사들은 상해 사망 1억에서 1억 5천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A사 암플랜이 보장기간입니다. 종신토록 보장해 줍니다. 100세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손보사는 최대가 100세인데 반해서 종신까지고요. 더 좋은 부분은 비갱신이라는 점입니다. 갱신형이 아니다. 손보사들은 대부분 갱신형과 비갱신을 같이 운영하는 데 반해서 A사건은 비갱신으로 보장 범위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실 텐데요. A사의 암 보험 플랜은 보험료도 되게 착합니다. B사나 C사보다도 일반암 진단비 3,000,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동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B사는 A사보다도 14,000원에서 27,000원, 대략 30% 정도가 더 비싸고요. 여성인 경우에도 20% 정도가 더 비쌉니다. C사 역시도 A사보다 보통 20에서 30%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보장은 100세까지고 갱신형, 비갱신형을 운영하는 데 반해서 A사는 비갱신의 종신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보험료가 20에서 30%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암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이건 역시도 A사 플랜을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현재는 손보사분들이 대부분 500만 원, 51에서 60세는 300만 원, 61에서 65세는 100만 원까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50세까지는 2천만 원, 51에서 60세까지는 1,000만 원, 61에서 65세는 300만 원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고요. 보험료 역시 암 플랜과 비슷하게 20,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종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은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은 전체 뇌환자 중에 63.6%고요. 특정이라고 요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보장 금액이 작다 보니까 특정으로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70%밖에 안 되고 뇌혈관 전체로 보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을,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은 보장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특정 뇌혈관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70.4%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하실 게 아니라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게 필요하신 겁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성심근 경색증 전체 환자의 9.9%의 발병 확률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이보다 큰, 예를 들면 협심증인 경우에도 보장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붙은 것보다는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AA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 질환이 보다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전체 심장 질환의 허혈성이 81%를 차지하고 있다면 부정맥, 빈맥, 서맥, 심방세동 그리고 심장 판막의 이상에 대한 부분 나머지 19%를 차지하는 게 심장 질환입니다. 전체를 수술받았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수술비는 비관혈도 동일하게 100%로 회당 반복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A사의 71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네. 실손의료비 굉장히 보험료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60, 70세에서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실손보험으로 71대 질병수술비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보험료 변동이 없고 납입 면제까지도 있는 71대 질병수술비인데요.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71대 질병수술비는 22대, 13대, 35대, 그리고 치액 부분을 세트로 보장해 주는 수술비인데요. 특히 22대 특정 질병 수술비를 보면 뇌혈관 질환 수술 시, 심장 질환 수술 시, 간 질환, 신부전, 요즘 많이 이슈되는 폐질환, 고혈압, 당뇨, 대동맥류, 녹내장까지 총 22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 심장, 간, 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뇨, 고혈압까지도 수술 시에 보장을 해줍니다. 모두 해주고요. 또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100% 해줍니다. 일부 보험사의 5대 기간은 관열과 비관열을 나눈 데 비해서 71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도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수술마다 보장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건강체만 가능하냐? 유병자에게도 이러한 2대 질환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2대 질환은 60세까지는 500만 원, 70세까지는 300만 원, 70세에서 80세까지도 200만 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궁금하시죠? 20년 갱신으로 보면 80세도 49,900원, 그리고 88,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70세가 44,000원, 86,000원, 60세는 37,000원, 67,000원이면 이 앞에 있는 뇌혈관 2대 진단비 500, 300, 200,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 시에는 1,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플랜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71대 질병수술비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뇨, 고혈압 수술비도 가능한데요. 이랬을 때 보험료를 보면 20년 갱신 기준으로 80세가 32,000원, 81,000원, 70세가 54,000원, 11만 원, 50세는 3만 원, 46,000원이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71대 수술비, 당뇨, 고혈압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이전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사 상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맞춤 플랜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정률 인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또 떠나서 암, 뇌, 심장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축소된 이후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3월까지 내 보험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병자에게 제일 많이 발생되는 2대 진단비,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제대로 이번에 한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4월이 아닌 3월까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4월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4월이 되기 전에 이번 달의 보험을 우리 가족 전체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보험료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요. 보장의 범위도 줄어들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늦어도 같은 금액으로 좀 작은 보장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저희 빠르게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보험 준비를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4월에 보험료의 변동이 혹시 좀 미뤄지거나요? 소폭 변동될 가능성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럼 꼭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현재 버전까지는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큰 변화 없이 4월 1일부로 예정이율 0.25%포인트가 인하할 예정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0.25%포인트 예정이율 인하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 또 새만기나 무해지 환급형인 경우에는 20에서 30%까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마지막 주에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부분들은 가입금액 한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떠나서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는요, 예정이율이 오르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인하되는 게 확실한데 혹시나 이 인하가 좀 미뤄지더라도 보험료가 오르고 또 보장이 축소되는 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내가 보장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3월에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술비가 참 종류가 많아서 이것저것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험료의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를 다 준비하는 게 부담이라면 저희 어떤 거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양쪽을 사실은 다 갖고 계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보험료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에 같으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가입할 수가 있고 71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통 70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했었는데 3월 현재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71대 질병 수술비도 1,000에서 2,0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71대 질병 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71대 질병 수술비 안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보장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71대 질병 수술비를 통해서 보험료를 좀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은요, 71대 수술비를 고르라고 추천 주셨어요. 일단은 여기에 심뇌혈관 다 포함이 돼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3월 한 달간은 일단은 71대 보장 금액이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모든 보험료가 다음 달에 다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이번 달에 꼭 추가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내가 보험을 확인해보고 좀 잘못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바꾸시기에도 이번 달이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전체 정말 여러 가지 회사 중에 가장 유리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큰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께서 꼼꼼히 비교해드리고 가장 좋은 보험 추천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도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에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질병 수술비를 잡아랍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제 방송 참 많이 보시고 뭐 싸다 그리고 뭐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에게도 수술비 보험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 오늘 질병 수술비를 좀 완벽하게 잡아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제일 많은 수술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많은 또 가지수를 예. 보장 혜택을 주는 질병 수술비가 나와서 그거하고 아울러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또 가장 좀 넓은 범위 그런 수술비 네. 보험이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 그러면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질병 수술비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 수술비에는 가장 큰 범위인 질병 수술비 외에도 2대 질환 질병 수술비, 심내혈관 질병 수술비, 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질병 수술비,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 등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01대 질병 수술비까지 나왔습니다. 101대면은 100개가 넘는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물론 기존의 71대 수술비하고 중요한 질병 수술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보장 항목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만 있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질병 수술비는 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질병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 가입한 만큼 중복 보상이 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비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의 실손으로 이런 질병 수술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나면 대부분 소멸되는데 이러한 진단비 보장 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실비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너무 올라가지고 보험료 부담된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게 수술비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수술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몇 가지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회사별로 그 질병 수술비 나온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건강체 기준으로 제가 A사, AA사, C사, D사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내가 아예 질병 수술비가 없다라는 분을 기준으로 보면 A사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 수술비에 있어서 150만 원까지 대장균종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손해보험 회사들은 10에서 30만 원 정도만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질병 수술비 전체를 취급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A사 15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1대 질병 수술비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보험사들은 보통 15대, 71대, 64대, 77대라고 한다면 101대까지 되고 여기에 21대 질병 수술비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보상이기 때문에 가입한 만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101대 안에 21대가 있겠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더 준비를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한 것이 이 101대 질병 수술비인데요. 특히 이 101대 질병 수술비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관열과 비관열을 모두 동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관열 수술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담관 종양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든지 또는 녹내장에서도 스텐트 삽입술, 여성분에게 많이 발생되는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 수술을 하는데 이게 다 비관열 수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 게 101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101대 질병 수술비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예. 10대, 27대, 21대, 41대, 그리고 백내장, 치액을 포함한 부분인데 10대에 보면 뇌, 심장, 당뇨, 고혈압, 폐, 대동맥류 같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든지 심내혈관 질환 질병 수술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대 질병수술비가 가장 최근에 나왔고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101대 질병 수술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종류가 많으면은 좀 큰 수술일 때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주는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또 저희 101대 질병 수술비 어떤 거 알아볼까요? 네, 이러한 100일대 질병수술비는 특히 제일 많이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맥, 즉 빈맥, 서맥, 그다음에 심장 판마까지도 수술 시에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질환 기관 질환 수술비하고는 중복해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분에게도 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또 5대 기관에서 다 많은 회사들이 폐와 관련된 부분이 면책인 경우가 많은데 100일대 질병수술비는 이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면책 없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기존에 71대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폐부종이라든지 또는 특정 호흡기 질환 그리고 골수염까지도 이번에 추가된 질병 수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요. 이 수술을 할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수술을 하는 것마다 금액이 다른 거예요? 네, 종류마다 틀린데 최대 1,000만 원에서 보통 50만 원, 30만 원까지도 적은 수술인 경우에는 보장받고요.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수술비 등의 가장 큰 금액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보장의 범위도 정말 넓으니까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내가 질병 수술비가 거의 없다. 그리고 좀 넉넉하게 나는 큰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AA사 100일대 질병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100% 예. 모두 보장이 되고요. 이 안에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5대 기관 질병수술비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많은 열거되는 수술을 해주고 있고 무한 반복해서 수술 회당 지급되기 때문에 AA사 100일대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수술비 지금 아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100일대를 하면 좋긴 하겠는데 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다음 차선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A사 150만 원까지 해주는 질병수술비를 갖고 계시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일대보다는 좀 더 금액은 작지만 예. 어떤 질병수술비라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손보사의 10에서 30만 원보다는 큰 150만 원까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질병 수술비에 대해 알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AA사를 추천 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71대나 77대 수술비가 가장 최대의 범위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 가장 큰 범위로 101대 이 수술비 보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큰 수술일 때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정말 간단한 수술을 할 때도 101대 넓은 그런 범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혹시나 이런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면 A사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보장 금액이 150만 원으로 크다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정훈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에 함께했고요. 이렇게 100일대 질병 수술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좀 비싸서 추가를 하기에도 수술비가 가장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는 실비를 대체하기에도 이만한 보험이 없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저희가 해결에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예. 어깨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어깨 수술하고 뭐 그 이후로 제가 뭐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예. 제가 이제 보험도 실손보험도 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즘 또 이렇게 보험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제 보험이 뭐 잘 들어져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한번 예. 점검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보험 걱정이 좀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살이에요. 네, 4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아, 그럼 뭐 네. 최근에 뭐 수술을 받거나 병력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전에 좀 어깨 수술 쪽 받으셨다고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았는데 네네네. 맞나요? 10년이 조금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좀 보장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 전에 거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예. 그렇게 그닥 그렇게 제가 잘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예. 그래서 그때 다시 실손보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파서 보장을 한번 못 받으셨으니까 예, 이제 좀 제대로 그런 준비를 부분이 하고 없었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뭐 그닥 괜찮아요.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저희가 오늘 점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메리츠 알파 보장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교보생명의 변액연금 가지고 계시고, 자, 우체국 보험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8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46세 직장 여성이라고 하시고요. 오래전에 어깨 수술을 하고 이후에 치료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그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가 크게 아픈 걸 보고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수기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그 총 납입하신 보험료를 보니까 지금 메리츠 상품하고 교보생명하고 이렇게 우체국에 가입돼 계시는데 어깨 쪽으로 수술 받으시고는 우체국에서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크게는 안 받았어요. 네, 예. 보니까 뭐 입원 1당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금 28만 5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지만 제가 네. 보니까 우리가 그 보험을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보장성 보험료와 이렇게 그 연금에 대한 분류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연금으로 가입돼 계시는 보험을 20만 원 납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한 8만 5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메리츠 알파 상품을 그래도 나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실비는 네 실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 항상 얘기했듯이 보장 범위가 너무 많기 보장이 되니까 꼭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단독 실손 빠지기 이전에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3대 진단비로 일반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비를 나름 준비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안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교보생명을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보생명 미리 보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던 보험이세요. 이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변액이라고 하면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만 조금 네.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 받는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교보생명의 미리 보는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 보증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5% 단위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거치 네. 기간 동안은 4% 단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연복리로 따지면 3%대가 조금 넘는 부분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정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연금에 네. 대해서 추가 납입이라는 부분을 조금 안내 받으셨다라면 앞으로 연금을 더 준비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네. 있는 이 미리 보는 변액연금에서 추가 납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완납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완납이 되셨지만 2004년도라는 좀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 네.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보장 기간이 조금 짧은 거는 단점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면 실질적으로 보장 기간이라든지 보장 금액을 봤을 때 메리츠 알파 상품을 중점으로 두고 보장 네. 금액을 조금 증액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방송에 했듯이 조금 전에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보장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시청자님이 지금 가입돼 계시는 부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쪽으로 준비가 돼 계시지만
이 네. 부분의 보장 코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의학 코드가 10가지가 있다라면 뇌혈관이나 지금 심혈관이 10가지가 다 보장이 된다라면 지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5가지 보장이 되고요. 뇌출혈 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 보장이 되는데 지금 네. 진단비를 지금 부족 부분으로 저는 지금 암 진단비도 실질적으로 우체국 보험을 빼고 2천만 원이라면은 지금 암 진단비하고 뇌혈관하고 심혈관 쪽으로 조금 2천만 원씩 지금 46 네네. 지금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진단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네.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지금 제가 드린 플랜에서는 이 안의 상품에서 지금 34대 수술비를 지금 제안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방송한 상품에 대한 수술비로 세트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아, 크게 네.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지 네. 않으면서 우리가 장점만 쏙쏙 뽑아서 보험회사마다 준비를 하신다라면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진단비는 지금 사실 제가 제안해드린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지금 현재 건강하시다라면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한 플랜에 하셔도 조금 네.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더 추가가 되지만 조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장이 90세하고 65세인데 100세 네. 보장으로 늘어나면서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담 없이 지금 연금 상품을 빠졌을 경우에 보험료로 본다라면 납입하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비갱신이고 네. 이렇게 준비를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예, 굉장히 네, 좋네요. 잘 들으셨죠? 도움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메리트 증권은 유지를 하시고요. 교보생명이 변액연금 정말 잘 가입을 해주셨대요. 여기에다가 네. 추가 납입까지 활용하시면 더 이 노후가 든든하실 좋은 것 같고요. 정보예요. 예. 그리고 이 최근에 친구도 좀 아팠고 예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보장 못 받으셔서 좀 속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실 나이니까 네. 쉽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저희가 다 넣어드려서 한 9만 네. 원대 정말 큰 보장을 넣어드렸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아픈 걸 보고 내 보험이 걱정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좀 든든하게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 보험 가입하는 거 보장을 좀 더 쉽게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가 추천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 하나 열어볼까요? 30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강의에 나온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가입하면 바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 오늘 강의 보시고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이거 보장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이제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0% 지급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수술 회당 지급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건강체하고 유병자 두 군데에 모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체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감액 기간 없이. 그러나 유병자 플랜의 경우에는 유병자 특성상 가입하고 1년 이내는 50%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수술일 때도 보장을 받는 건데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혹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좀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9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인 설계사분이 최신 버전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숙기 전문가님, 최신 버전 과연 어떤 걸지 모르겠는데 이분 어떻게 될까요? 그 운전자 보험에서 대부분 많이 지금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되어 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꼭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동차 종합보험은 우리가 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 종합보험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이 되세요. 하지만 형사적인 법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내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라면 내 개인 비용으로 내가 벌금이라든지 내가 낸 사고로 인해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6주 이상 우리가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6주 이상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최대로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스쿨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합의금이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벌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벌금만 예전에는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있으신 기존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천만 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합의금이 나왔을 경우에 내 나머지 금액은 내 개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딱 합의금만 넣었을 경우 10,000원 정도 최소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보장이지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혹시 내가 다쳤을 경우에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보장이 되는 부분인데 병원에 하루만 진료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회사가 조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기존에 지금 가입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증액적으로 충분히 가입되시고요. 지금 1억까지 한도로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조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돼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 담보를 빼시고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기보험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증액해서 그 한도만큼만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1억 한도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준비하신다라면 보험료는 크게 많이 비싸지 않게 비갱신으로 해서 20년 납입 80세로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은 꼭 증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 부분을 넓히시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으셔도 이 운전자 보험과는 다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건 운전자 보험이니까 필수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요즘 변경된 운전자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은 증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252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를 보면은요, 면책기간 혹은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던데 3대 질환이 모두 동일한가요? 그리고 건강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현정훈 전문가님, 이렇게 증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많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선이 있고 내가 생보도 있고 손해보험 것도 있으면 뭔가 좀 다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크게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 3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에 있어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생명보험은 암 진단비에 있어서 90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1년 이내에는 암 진단 받았을 경우에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생명보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은 이와 좀 다릅니다. 면책기간은 90일 동일한데요.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즉 손해보험은 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면책기간 90일이 지나면 감액기간 없이 가입한 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소외감이라고 그래서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에 있어서는 이 부분만 50% 감액 기간을 갖고 있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1년 이내에 감액 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리모델링이나 새로 가입하실 때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보와 손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암에 걸렸을 때 90일의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이 동시에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감액기간 없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한번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